오늘은 158페이지예요. 오늘 인터넷 검색 순위가 뭐예요? 참 놀랐어요. 인터넷 검색 순위가 1위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이러잖아요. 참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오늘부터 무슨 날이에요? 접수일자니까, 접수하니까. 자, 그럼 오늘은 158페이지 거기 1번 한번 봐봐요. 자, 거기 이제 포인트 35 보니까 뭐가 나오죠? 등기소, 등기간이 나오죠. 여기는 요 파트는 어때요? 방법이 없죠. 전부 뭐예요? 자, 사실관계니까 뭐예요? 암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1번 한번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기에다 줄 서놔봐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사무를 가관하는 등기소, 거기가 포인트죠. 요거는 별 수 있어요? 외워야죠. 몇 번 정도 같아요? 자, 모의고사도 한번 출제된 것 같은데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죠. 5번에 뭐가 나와 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요거는 위에가 뭐가 있어요? 요걸 한번 숙제해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셔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관할하는 등기소, 어디에서 하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요렇게만 숙제해 놓으면 돼요. 요거는 이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문제 1번은 특히 이제 이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 문제 1번과 관련돼서 한 5번 이상만 반복이 되면 돼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문제 2번은 그러면 감각적으로 한번 풀어봐요. 자, 감이 이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자, 문제 2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위에다가. 이거는 뭐예요? 요거죠. 관할의 문제. 관할의 문제. 자, 관할의 문제에서 특히 관할 지정과 관련돼서 요렇게 저희가 우리 매번 했잖아요. 원칙. 원칙은 어딜까요? 원칙은 이제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죠. 자,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대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에요. 상급법원장.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관할의 지정, 그러면 원칙, 부동산 소재지, 예외, 상급법원장. 요렇게 이제 채취해 두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이해를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구로구가 있다. 여기가 안양시가 있어요. A가 구로구에 집을 졌다. 어디에다 등기해야죠? 구로구, 그죠? B가 안양시에다 집을 졌어요. 어디에다 등기해야죠? 안양시.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 자,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졌을 때 문제가 생겨요. 자, 건물에 한해서는 뭐예요? 무슨 등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커죠. 싫어하는 사람은 안양시에다 신청할 수 있고 구로구에다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관할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럼 안양시는 무슨 법원 소속이죠? 지방. 요거는 서울이죠. 서울지방법원. 좀 어디가 높아요? 그렇죠. 얘가 높죠. 얘가 랭킹이 높으니까 어때요?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관할을 지정하면 돼요. 누가 지정할까요? 고등법원장이. 그럼 결론적으로 A 조건으로 이제 상급법원장이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요 봐봐요. 우리가 항상 등기법 문제 풀 때는 뭐부터 확인해 놔야 돼요? 자, 지난주에 풀었잖아요.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토지냐 건물이냐. 꼭 토지가 나오면 토지인지 건물인지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봐봐요. 자, 재산권의 대상은 뭘까요? 토지죠. 그러면 지역권의 대상은 뭘까요? 토지죠. 전세권의 대상은 뭘까요?
토지하고 건물. 그러면 전세권이 나올 때 꼭 확인할까? 토지냐 건물이냐.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등기법은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돼 있죠? 이원화. 그러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등기법 문제 나올 때는 토지하고 건물이 나오면 한번 체크해 놓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건물에 대해서는 가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2번. 자,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 소유권 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돼요. 4번 한번 봐봐요. 한편의 토지 동그라미. 토지가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관할에 걸칠 때는 관할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어때? X죠. 자, 우리가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는 뭘로 등기가 되죠? 필지가 등기되죠. 필지로 등기되니까 뭐예요? 같은 동의가 아닌다면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토지는 뭘로서? 필지. 그러면 관할의 문제는 토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건물에서만. 항상 이 문제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거는 우리가 2번과 관련돼서 등기법은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부터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이해관계는 신청 동그라미. 신청이죠. 자, 여기 봐봐요. 누가 C가 이렇게 신청,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신청에 따라서. 그러면 신청에 따르면 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C가.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커져. 고로구도 될 수 있고 안양시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신청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직권이 아닙니다. 각 등기소의 관할하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상고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걸 숙지를 해줘야 돼요. 관할의 문제 원칙 부동산 소재지에는 뭐예요? 상고법원장. 1번은 맞네요. 이번에 지정신청서는 부동산이 걸쳐있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되겠죠. 2번은 맞고요. 자, 3번은 건물의 정축이네요. 건물 동그라미. 부속 건물 동그라미. 신축으로 소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관할의 지정이 주장된다.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는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이죠. 자,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관할 등기소를 뭐 해야 된다? 지정. 그럼 자기가 눈치 빠른 사람은 3번은 뭐예요? 건물이죠. 4번은 토지죠. 5번은 건물이죠. 그럼 찍더라도 몇 번에 찍어야 돼? 3번에 4번에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감각을 익혀야 되고. 자,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부동산 등기법 문제 풀 때는 항상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캐치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토지로 돼 있는지 건물로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문제 3번과 관련돼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응용이 되는지 이제. 자, 4천만에 나와야죠. 두 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건물을 신축했대요. 그 건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걸쳐 있는 경우 보존 등기를 관할하는 것은 일단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어디가 랭킹이 높아요? 서울중앙이 높죠.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고등법원장.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만약에 동부면 어디에서 할까요? 동부에서 하겠죠. 만약에 여기가 뭐예요? 서울중앙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면 어디에서 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고등법원이고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속해봐요. 어디가 높죠? 고등법원. 한 단계 높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우리가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어디에서? 부동산 소재지에는 상급법원장. 공인중개사 8회 때 한번 출제됐으니까 요 3번과 관련돼서는 꼭 한번 복습 좀 한번 꼭 해놔요. 요거는 무슨 문제죠? 관할의 지정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자, 4번은 이제 등기사무의 처리 주로 한번 쳐놔봐요. 요즘 등기사무의 처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2개 지문, 3개 지문이 요즘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뭐 이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의 대법원장은 교통사정이라든가 등기사무의 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의 임 찾았다. 자, 임 동그라미잖아요. 자, 이임권자는 그러면 누가 되죠? 대법원장이 돼. 그래서 관할의 주체와 관련돼서 한번 숙제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숙제하자고. 이인권자, 대법원장. 다시 이인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 그러면 관할의 지정의 문제는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한다. 어때요? X. 여기 한번 봐봐요. 누가 지정하죠? 상급법원장. 요걸 뭐요? 외워둬야 돼. 요걸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법 조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거든. 그러면 이인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 다시 이인권자는 누가 되죠? 대법원장. 자, 3번의 등기소의 신설, 행정구역 변경으로, 행정구역 변경으로 잘라봐요. 등기소의 신설과 행정구역 변경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봅시다. 아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가 이제 구로구고 여기가 안양시라고 생각해봐요.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졌다. 어디에다 등기해야죠? 구로구. B가 안양시에다 집을 졌으면 안양시. 어느 날 행정구역이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갔죠? 안양시에서 구로구로 넘어갔죠. 이걸 뭐라 그래? 관할의 이송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거기에다 써놔봐요. 관할의 이송. 자, 이송이라는 것은 옮길 있자죠. 관할을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산화되어 있죠.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처리 관할을 넘겨주면 돼요. 넘겨주면.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서 지금 구관할 등기소가 누구죠? 안양시죠. 신관할 등기소. 구죠. 여기 구로 등기소죠. 그럼 결론적으로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이송해주는 거 뭐예요? 관할의 이송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아니면 관할의 변경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등기소의 신설,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소의 관할이 변경된 정정관할 등기소는 등기기록과 부속서를 이송한다. 이송인다는 것은 직접 옮겨준다는 소리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기록의 처리 권한을 넘겨주면 되는 거야. 왜? 전산화됨으로써. 그러면 결론은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관할이 변경되면 서류를 이쪽으로 직접 옮겨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전산화됐으니까. 그러면 이송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처리 권한을 넘겨준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X고. 자,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3번은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예요? 저기 등기사무 정지 동그라미. 그럼 정지권자는 누가 되죠? 대법원장. 다시 정지권자는 누구예요? 대법원장. 이인권자는 대법원장. 그러면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대법원장이죠. 그러면 그 밑에다 이따 옆에다가 하나 써놔봐요. 자, 등기사무 정지기한 중에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업무를 봤다. 그 옆에다 29조라고 써요. 29조 몇 호죠? 2호. 2호로 각하게 돼요.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래서 2호와 관련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사무 정지권자 위반 사유는 몇 호로 각하한다? 2호. 2호로 각하게 된다는 거.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4번과 관련돼서 관할의 위반 줄 써놔봐요. 관할의 위반. 그러면 29조 1호라고 써놔봐요.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무효가 2개가 있죠. 몇 호? 1호와 2호.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한이 간과하여 등기를 한 경우 등기는 당연 무효, 직권 말소, 가로 열고 뭐의 대상?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은 등기관의 제척 줄 잡아봐요. 제척은 뭐예요? 빠지라는 소리. 빠져라. 자, 그러면 등기관의 제척서. 요즘은 이제 제척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거기에다 옆에 밑에다 써놔봐요. 자, 관할의 제척 사유 밑에다 관할의 뭐라고 써놨죠? 제한 사유라고 그래요. 제한 사유. 자, 등기관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러면 저기 뒤에 와이프가 와 있어요. 와이프가 10번째 서 있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앞으로 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새치기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성이니까. 그걸 막기 위한 게 나온 게 제한 사유라는 거야. 자, 그럼 와이프가 와 있으면 뭐 잠시 너는 빠져 있으라는 거야. 딴 등기관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유다? 제한 사유, 즉 제척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과거에 부인이었던 자가 와 있네. 투자의 원칙은 뭘까요? 전처녀요, 전처. 저기 전처가 15번째 서 있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그렇죠. 30년을 살았는데, 그렇죠. 자, 제척사유는 그러면 뭐예요? 자, 현재도 포함되고 과거도 포함된다라는 걸 조심해놔야 돼요. 현재, 과거 다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등기관 시험이 뭔지 아세요? 등기관을 뽑는데, 등기관을 뽑는 시험이 뭐냐면 사법행정이에요. 사법행정 시험에 대해서 사법행정. 요거 저희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5명 뽑았습니다. 5명 뽑으면 몇 명이 접수해요? 한 10만 명이 접수해요. 미쳤죠. 근데 고시 보는 사람은 전부 사법고시 보는 사람은 요거 사법행정, 사법 다 봐요. 과목이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 5명 뽑으면, 저 5명 중에 1명 딱 합격을 했어요. 어때?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죠. 저 등기관으로 발령돼 있어요. 저기 아버지가 와 있어. 아버지 원래는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잠시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 등기를 좀 해주고 싶어. 그러면 정인을 내세우라는 거야. 정인이 뭐냐? 참여조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거기 가볼까요? 그러면 저 등기관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읽어봐요. 참여조서 거기에다 줄 한번 딱 꺼놔요. 참여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자기 스스로 등기 신청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래서 정인 2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등기관이 등기할 때 정인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이 뭐예요? 이임장처럼 비슷하게 참여조서가 있다면 그때는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문제 4번과 관련돼서 등기 사무 처리, 요즘 요 5개 지문 중에서 간헐적으로 한두 개 지문이 이입되니까 요거는 꼭 좀 복습 좀 해줘야 돼. 그럼 한번 저희가 숙제해야죠. 자, 다시 한번 잡아보죠. 1번 이행권자, 대법원장. 자, 관할의 전속, 관할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직접 이송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처리 관할만 넘겨주면 된다. 그러면 2번은 X고,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 위반될 때는 몇 호로? 2호. 관할 위반은 몇 호? 1호. 당연무효, 직권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등기관의 제척사유, 즉 제한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5개 지문 한번 숙지해 놓으면 돼요. 결론은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문제 5번 암기가 됐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3초 만에.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등기관의 지정권자 줄쳐놓으세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5번 줄쳐놔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숙지해 놓으면 돼요. 자, 다시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럼 다시요.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대법원장, 이인권자는 대법원장. 그럼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그렇게 한번 숙제해놓고 한 몇 번 이제 풀어봐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0페이지 가서 문제 6번 한번 보죠. 자, 부동산 등기법상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등기부를 보관하는 장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에서 어떻게 외워야지. 그러면 2번에다 줄잖아요. 등기 정보 중앙관리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풀었는데 요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 등기. 그러면 등기부를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 등기 정보 중앙관리소. 아마 전달에 아마 모의고사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관하는 장소 등기 정보 중앙관리소 한번 숙제해 두면 돼요.
자, 포인트 36과 관련돼서 등기부와 공개.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열심히 애웠는지 안 애웠는지 한번 보자고 또. 자, 우리 전주에 한 번 다 끝났으니까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요거 표제부, 요거는 가구, 요거는 얼굴. 요렇게 합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등기부가 나오네. 등기부. 자,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굴로 뭐한 거? 편성. 그래서 항상 등기부가 나오면 요렇게 잡아요. 편성.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 자,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렇죠. 이제 눈이 번쩍번쩍 뜨이네요. 이제 토지와 건물. 그래서 아까 문제를 풀 때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각각을 뭐라 그래? 각각을 또 다 까먹었네.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죠. 등기 기록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정보 자료.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몇 기록이 돼야 돼요?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한 기록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 항상 똑같아요. 민청에서는 뭐라고 모여요? 일물일처제. 그렇죠. 일부일처제. 참, 일부일처제. 자, 그럼 물권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물일건주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 기록이 돼야 되고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요거 한 기록이 두 기록이 되면 무슨 등기예요? 중복등기. 여기도 중복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 그러면 요거 부동산과 편성이 만나면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 자, 물적 편성주의란 부동산 중심으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몇 개월? 1개월. 여기도 며칠? 60일. 영어는 3년. 지난주에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등기 기록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7번의 등기 기록의 편성 줄 나와봐요. 자,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자기가 일부일처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일물일건주의를 알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옳은 거, 틀린 거. 그럼 부동산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에 대하여 잘라봐요. 그게 1부동산이잖아. 한 개의 등기 기록을 기록한다. 뭐예요? 1등기 기록주의.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부의 편성은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여기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맞네요. 자, 이번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부를 둔다. 맞네요. 자, 3번의 구분 건물에 대해서 각 구분 건물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어때요? X. 정답은 몇 번? 3번. 요게 저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그동안 뭐예요? 3번이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자, 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각 구분 건물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를 한 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등기?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야. 그럼 한번 읊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굴. 그래서 몇 부분이? 네 부분이 전부라는 거야. 그러면 요 3번과 관련돼서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어떻게 나타나야 돼? 집합 건물은 1부동산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집합 건물 한번 불러볼래요?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기록돼요?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또 다 까먹었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죠.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기록돼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또 뭐예요? 가구,
얼구. 그러니까 요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요 네 부분을 전부를 한 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재 지분이 기록되면 따로 소재 지분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여기가 기록되면 여기도 기록되면 중복 등기가 되거든. 그래서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전부를 한 몸으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네. 자, 이번에 두 개의 부동산이 더해서 두 개의 부동산 잘라봐요. 그럼 부동산이 두 개니까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 하고 읽어봐요. 몇 부동산?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그럼 4번은 맞네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자, 한 개의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익물건은 일물일건지에 뭐가 되죠? 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자, 등기기록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8번.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 그거 줄 쳐놓고 별표 하나 넣으세요. 집합건물은 워낙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워밍업을 해봐요. 자, 여기서도 뭐 똑같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죠. 집합건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1번처럼 나타나야 돼. 1번. 봐봐요. 1번.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잘라봐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읽어봐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은 표제부와 같고 얼고.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러면 전부 그러면 만약 이걸 천명했다라는 것은 봐봐요. 여기에 소재 지분 천명하지 않았다라는 것, 천명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소재 지분이 기록되면 여기에는 소재 지분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천명한 거야. 그럼 여기도 기록하고 여기도 기록되면 무슨 등기가 되죠? 중복 등기가 되니까. 그러면 1번은 맞고 2번은 그러면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 160페이지, 161페이지 하단부로 가봐요. 하단부. 하단부에 가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양심선언 좀 해봐요. 양심선언. 자, 저희가 그러면 집합건물 등기부 네 부분을 다시 한번 써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여기하고 여기 뭐가 기록되는지 자기가 스스로 양심선언 한번 해보세요. 맨날 남 탓하지 말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합건물은. 자, 요렇게만 쓰는 사람이 있네요. 또 뭐예요? 양심선언이 안 되네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뭐가? 전체 땅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전체 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뭐라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비율과 종류. 갖고 얼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관리.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안 돼요. 진짜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러면 다시요. 여기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뭐라고요? 전체 건물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 전체 땅.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각계 건물.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이 양성김에 아까우니까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표시 요거 따로 줄쳐놓고 공통점은 뭐예요? 대지권이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네. 대지권 등기는 한동 건물. 자, 전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요거는
대지권 표시. 그러면 대지권 등기 그러면 두 종류를 생각해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은 어디에 기록돼? 한동 전체 표제부.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써봐요. 건물이네. 건물에 기록되네. 표제부에 기록되네. 그래서 이거는 신청으로 이루어지네. 주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검표신주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건물 하단부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리고 표제부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서 이루어져요. 표제부는 그러면 부기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 언제나 주등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외워야지 뭐 별 수 있어요. 대지권 등기 읽어봐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속전속결로 검표신주. 그러면 대지권 등기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과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은 어디? 한동 전체 표제부.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문제 8번 쪽에다 활용해 먹어야 되겠죠. 그럼 2번 3번 가서 이제 봐봐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는 읽어봐요. 한동 건물의 표시 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구성한다. 이렇게 가기가 체크해야지. 그러면 뭐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벌써. 뭐요? 이러면 이제 시험장 가면 끝난 거야. 모른다라는 거야. 자 3번은 자 구분 건물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로 구성한다.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자 5번과 관련돼서 특히 5번도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럼 5번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자고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공통점은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과 대지권 표시. 한동 전체 표제부 하면 대지권의 목적.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 표시.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 공통점이죠. 그럼 읽어봐요. 검표신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5번은 이해를 한번 해봐요.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가 외워 들어가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A라는 부분 A집이에요. 여기 이제 B집이라고 생각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A집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부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봐야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일단 전체 건물 하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 전체 표제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전유 부분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 거만 보면 돼? A 거. 그래서 해당 전유 부분, 해당 갖고, 해당 얼고. 왜 뭐 B 걸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9번 건물 등기기로 열람 동그라미, 발급 동그라미. 열람 발급을 잡아서 한동 건물 표제부 봐야 되겠죠. 그 앞에 뒤에 전부야 해당이야. 해당. 그러니까 해당 전유 부분 표제부, 해당 갖고, 해당 얼굴을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그러니까 해당을 전부로 건쳐놓으면 X가 돼. 뭐에 대해서 특히? 열람과 발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뭘 발급해 줄까요? 한동 전체 표제부 발급해 주겠죠. 그러면 뭐예요? 전유 부분. 요 A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 표제부만 발급해 주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갖고, 그 다음에 얼고. 그러니까 발급 열람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 네 부분이 한 기록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갑자기 갑이 A 부분을 보고 싶은데 뭐야? B 부분에 대해서 B 전유 부분의 표제부 발급 안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당신은 A집 산다며 왜 남의 거 살려고 남의 전유 부분을 봐야 되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등기관. 요즘 등기관도 이제 공무원도 하도 뭐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민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독해졌어요. 당신이 왜 따지냐고. 당신이 잘못 알고 따지는 거지. 요즘 등기관도 이제 따지는 겁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요즘 하도 공무원을 봉으로 알기 때문에 등기관도 이제 제대로 따지는 거야.
당신이 언제 떼달라고 그랬냐고.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아니라 당신 요 부분 본다며. 왜 이 부분을 전유 부분을 열람하려고 그러는데 요 부분만 열람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람 발급에 대해서는 그러면 봐봐요.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하나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해당 읽어봐요. 전유 부분, 해당 갖고, 해당 얼굴. 요게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 열람 발급. 그러면 전부가 아니라 읽어봐요. 해당. 요 해당을 전부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구분 건물 등기 기록 5개 지문. 요 5개 지문은 집합 건물의 전초전이야. 그래서 5개 지문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요. 애울 거 그만해 애우고 놓고 맨날 뭐예요? 밀어놓고 내일로 미루고 오늘부터 이제 접수 기간이니까 이제 집합 건물에 관련돼서 뭐예요? 딱 4개 부분을 딱 숙제해 놔야 되겠죠. 그럼 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네. 자, 9번은 이제 폐쇄 등기부 출처나봐요. 폐쇄 등기부. 자, 폐쇄 등기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 9번에 대해서. 자, 여기 봐봐.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등기부가 폐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폐쇄 등기부. 무슨 보전장부예요? 영구 보전장부야. 그래서 영구라고 써놓고요. 자, 그러면 몇 개 이제 점검해 봅시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폐쇄 등기부는 잠재적인 등기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폐쇄 등기부도 출처나에 영구 보존하고 등기 중앙관리소에 보관한다. 오케이. 2번에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공개 기록할 때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폐쇄 등기부는 현재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폐쇄 등기부의 변경, 경정, 말소 등기는 할 수 없고, 4번의 폐쇄 등기부에 대해서 열람이나 정변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때 X. 폐쇄 등기부도 뭐예요? 영구 보존장부야. 자, 열람 신청하고 발급 신청하면 뭐예요? 발급해줘야 돼. 폐쇄 등기부도 일종의 강의 등기부거든. 써놔요. 강의 등기부. 자, 강의 등기부가 뭘까요? 넓게 잡아서 등기부의 일종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5번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한 경우 등기 기록을 뭐다? 말소한다. 폐쇄한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특히 1번하고 4번과 관계해서 특히 사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1번, 4번 다시 잡아줘야 돼요. 폐쇄 등기부 무슨 보존? 영구 보존. 폐쇄 등기부도 일종의 읽어봐요. 무슨 등기부다? 강의 등기부. 무슨 보존? 영구 보존.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가보죠. 10번은 등기 기록과 부속 서류 출처나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옳은 거 틀린 거. 자, 1번에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 잘라봐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 토지 건물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부동산 고유번호 줄 쳐놔봐요. 부동산 고유번호 몇 자리? 또 19자리래요. 14자리라니까. 자, 토지의 고유번호가 몇 자리? 19자리. 지적파트에서 배운 거. 부동산 고유번호 몇 자리? 14자리. 그러면 14자리에요. 그러면 요 토지의 고유번호, 부동산 고유번호는 뭐하고 똑같아? 사람의 같다려면 주민등록번호에 같아. 자,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 몇 자리? 19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자, 그러면 이번에 봐볼까요?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구분 건물 줄 쳐놔봐요. 구분 건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구분 건물 줄 쳐놓고요.
자,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자, 그럼 봐봐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전체에다가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돼? 각각을 부여해야 돼? 각각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거 A거니까 A 고유번호 부여돼야 되고, 요거는 B거 부여돼야 되고, 그러면 거기 봐봐요. 한 동 건물에 줄 서놔봐요. 한 동 건물에 한 개의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어때? X. 무슨 부분? 전유 부분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려봐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식구가 4사람이야. 그러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다 부여하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거 틀려봐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고유번호 집합건물은 전체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부여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분 건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한 동 건물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결론. X, X 거죠. 자, 3번은 등기하니 등기를 마쳤을 때 전산정보 처리절개 등기부 부본 자료 줄서놔요.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하여 등기부와 동일하게 보관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는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를 뭐라고 그래요? 또 까먹었다. 보조기억장치. 밑에다 써요. 보조기억장치. 자, 등기부 부본 자료를 뭐라 그래요? 보조기억장치. 누가 작성하죠? 등기관이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등기부 부본 자료 때문에 폐지된 게 있어. 뭘까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등기소죠. 등기소. 그죠? 그러니까 옛날 등기소라고 생각해봐요. 옛날 등기소. 불이 전부 불탔어. 등기소가 불탔어요? 안 탔어요? 불탔죠. 그럼 여기 안에 등기부까지 있었죠. 옛날에 등기부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그래서 미봉적으로 자,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하게 돼 있어요. 등기부가 만들어질 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서 편철부. 옛날에는. 지금은 무슨 등기소죠? 전산등기소네. 등기부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즉시 가져와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신청서 편철부 폐지 써놓으세요.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되었다. 자, 신청서 편철부 폐지. 요 신청서 등기부 부본 자료 때문에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되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뭐가 멸실했죠? 등기부가 멸실했죠. 그러면 제도적 의의가 상실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멸실회복 등기입니다. 멸실회복 등기는 이제 유명무실해졌어요. 멸실회복 등기 이제 요거는 거진 이제 삭제를 할 거예요. 멸실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할 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가 그래서 자 개정법률에서 거짓마다 도태가 돼버려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서 편철부는 폐지되었다. 멸실회복 등기의 법적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멸실회복 등기가 뭔데? 등기부가 전부 일부 소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뭔데? 멸실회복 등기. 그러면 3번은 결론 맞네요. 자, 4번도 자주 출제되죠. 신탁은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요? 4개. 대표적으로 영구보존장부야. 가로 열고 써요. 영구보존장부고 자,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까요? 5개 이상. 밑에다 5개 이상이라고 써요. 매매 목록은 몇 개일까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신탁은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해야 되며 자 5번의 등기부의 전부 일부가 손상된 경우 전산 운영 책임자는 등기부 부본 자료에 의해서 등기부를 복구하고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해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 1번 자주 출제돼요. 2번 자주 출제돼요. 그 다음에 4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1, 2, 4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조심해서 당해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라는 거. 그러면 3번은 그러면 한동 건물이 아니라 전유 부분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2번은 결론 X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제 11번 우리 한번 가보죠. 등기부와 신청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그 위에다가 기본 몇 번 써봤는데 다시 한번 암기가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요. 그 위에다가. 자, 등기부기록, 신청서 및 부속 서류들. 그러면 천재지면 등기부 반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반출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은 등기부 반출이 안 되죠. 신청서는 반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등기부는 검사가 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 신청서는 압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부속 서류에 대해서 몇 번 했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반출이라는 것은 등기소 밖으로 내보낼 때 가능 불가능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등기부, 자, 부속서류, 신청서 부속서류. 자, 그러면 이제 열람, 발급, 대리관한을 증명하는 서면. 다시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자주 출제되니까 지문에 자주 등장하죠. 여기 꼭 똑바로 해야 돼. 여기 열람이 발급이 열람, 여기는 발급. 읽어봐요. 대리관한을 증명하는 서면. 자, 등기부는 열람은 뭐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여기 발급도 누구든지.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등기부는 뭐예요? 대리관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주소만 하면 아무 집 다 열람할 수 있어요. 발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리관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뭐예요? 발급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부속 서류는 여기는 누구든지 틀려요. 뭐야?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관계자만. 여기 발급은 안 돼. 부속 서류에 대해서. 그러면 이해관계인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관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해줘야 되겠죠. 왜? 이해관계인이 개입되니까 대리관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열람 발급과 관련돼서 아니면 등기부 부속 서류 정확하게 읽어야 돼. 등기부 신청서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래서 대충 외우지 말고 딱딱 나눠져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등기부와 신청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1번 봐봐요. 뭐예요? 부야. 부속 서류가 아니라.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소 중앙관리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 이 말은 여기 봐봐요. 자, 등기부는 천재지변은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죠. 불가항력이니까. 맞네요. 자, 이번엔 등기부의 무슨 소리예요? 부속 서류야. 요번엔 부속 서류예요.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 등기부의 부속 서류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도 등기부의 부속 서류니까 천재지변. 맞대요? 자, 이번에는 거기 3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신청서 그 밖에 부속 서류야. 신청서 부속 서류야. 그럼 여기네요. 신청서 부속 서류 여기네요. 요거네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법원의 선부 명령 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소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나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없다. 어때? X. 압수할 수 있죠. 여기 과거에 압수가 불가능했는데 이게 뭐 27회 때 출제가 돼서 그러니까 좀 애우더라도 꼼꼼하게 뭘 토대로 해서 애워두는지 그걸 꼼꼼하게.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네.
4번은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원부 매매 목록은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송부 척탁이 있는 경우에 송부할 수 없다라는 거 맞고요.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원부 매매 목록 공통점은 이거잖아. 이거는 아까 넓게 잡아서 읽어봐요. 강의 등기부잖아. 강의 등기부. 무슨 버전 장부? 연구 버전 장부. 맞네요. 자, 5번의 방문 신청 경우에 신청서 첨부 서류는 등기소에서 보관하지만 전자신청의 경우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어디에서 아까 관리한다고 그랬죠? 등기 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한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걸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딱 요즘 질문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공부하는 방식을 안 한다 모른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단순하게 외울 걸 질문하면 저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외울 걸.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할 부분, 이해와 암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온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게 능력. 자, 그러면 요즘 머리가 비어야 안 비어요? 왜 비어요? 이해된 것은 빠져나가니까 11월 달에는 무턱대고 외웠는데 지금은 자꾸 이해가 되니까 공부를 해도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요즘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 공부해도 자꾸 머리가 흑백으로 가요. 그냥 깜깜해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요즘 머리가 무거워요. 공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야. 공부 방향키를 틀어야 돼요. 쓸데없는 걸 많이 외우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도 암기하고 암기도 암기하고 있다는. 그럼 출력이 잘 되겠어요? 출력이 안 되지.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저 11번과 관련돼서 등기부와 신청서 정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몇 번이? 1번이 되네. 신청 정보는 10년 버전 정보죠. 근데 우리 2, 3, 4, 5는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연구 버전 정보는 6개 정도는 외워야 돼. 그러면 거기 선생님 6개라며요. 근데 2개밖에 4개밖에 없는데요. 그럼 2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외워보자. 공동 담보 목록. 2번은 3번은 매매 목록. 4번은 도면. 5번은 신탁원부. 6번 써요. 6번은 등기부. 등기부도 당연히 연구 버전이죠. 그 다음에 6번은 7번이라고 써요. 그러면 폐쇄 등기부 연구 버전. 그래서 연구 버전 장부 기본 6개 딱 숙지해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왜 연구 버전 장부인지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10개, 6개 외우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구 버전 장부 몇 개? 6개. 다시 한번 숙지해두고요. 그러면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요걸 약간 암기하라는 숙지하는 거네. 여기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등기부는 뭐예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송부할 수 없죠. 반출할 수 없죠. 그러면 요 말은 결론적으로 뭘 고르라는 거예요? 등기부의 종류. 넓게 잡아서 강의 등기부를 골라라.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은 무슨 담보? 공동 담보 목록.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숙지해 줄 거예요. 그럼 본인이 강의해봐요. 그러면 12번을 어떻게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더 할걸요? 안 해오면 뭐예요? 안 해오면 죽임 이렇게 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지금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것들은 이게 뭐 이해할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자 14번 마찬가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난번 모의고사죠. 지난번 뭐예요? 지난달 모의고사 때 한번 출제된 거네.
자, 됐어요? 자, 등기 기록 증명, 등기사항 증명서는 꼭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묶어요. 기억, 니은은 전부 증명서 2개가 있어요. 읽어봐요. 현재 유효사항, 또 하나는 말소사항 포함. 그래서 등기부 뜰 때 2가지 사항을 떼야 돼. 선생님, 저는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급해 주세요. 아니면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장수의 개념은 없어졌지만 페이지가 그러면 말소사항 포함이 많아요? 현재 유효사항이 많아요? 말소사항 포함이 많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오면 뭘 보여줘야 돼? 고객이 오면 현재 유효사항만 보여줘야 되겠죠. 왜? 말소사항 포함하면 뭐 그게 가압류돼 있다, 가처분돼 있다가 뭐 담보대출 받았다가 말소됐다가 그러면 고객이 딱 보면 어메 무서워. 그러고 도망을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2개를 발급받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기는 본인은 뭐예요? 말소사항 포함해서 보고 고객을 보여줄 때는 현재 유효사항만 보여주면 되겠죠. 거기 옆에다 묶어서 무임 발급기라고 써놔요. 2개. 자, 무임 발급기. 최근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무임 발급기는 어때요? 과거에는 말소사항 포함만 했는데 지금은 다 발급해 줍니다. 자, 무임 발급기가 뭘까요? 자판기잖아, 자판기. 옛날에 자판기는 말소사항 포함만 발급해줘서 지금은 둘 다 발급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부 증명서는 다 무임 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무임 발급기는 그러면 뭐 현재 유효사항, 또 하나는 말소사항 포함해서. 그래서 올해 또 요 지문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하고 미음을 물 거예요. 그러면 일부 증명서는 가로 안에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이력 요 3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소에 가서 전산 등기부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 5개 종류가 있어. 하나는 전부 증명서, 두 번째 일부 증명서. 근데 전부 증명서는 현재 유효사항 2개, 하나 말소사항. 일부 증명서는 3개, 현재 소유 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이력.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그래서 선생님 저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지 마세요. 외우세요. 그렇죠. 외워야 돼. 그리고요, 일부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가 몇 종류인가 모르는 건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공법 교수님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최기락한테 배웠다고 그러세요. 저 개망신이니까, 개망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요 5개 꼭 한번 기초적인 의미에서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15번 한번 풀어봐요. 이제 15번. 자, 등기사항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등기부에 어떠한 것들이 공시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자꾸 읽어보라는 것은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한번 틀린 것은 1번의 등기기록 동그라미. 등기기록은 뭐예요? 등기부, 열람,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인으로부터 등기사항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 등기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폐쇄 등기부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발급 동그라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한한다. 맞네요. 인터넷에는 등기, 열람, 동본, 발급 신청 시에는 잘라봐요. 신청서 줄쳐놔봐요. 신청서.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따로 신청서 제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자, 5번은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를 증명 발급은 할 수 없고, 자,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봐요. 열람할 수 있다. 여기 한번 읽어볼래? 신청서 부속 서류는 이 발급은 열람은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죠. 발급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등기부냐 부속 서류냐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외워 들어가라는 거야. 그냥 대충 외우지 말고요.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지정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6번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풀어보세요. 자꾸 자기가 독해 능력도 배워가면서 읽어가면서 감을 잡으라는 거야. 정 안 외우려면.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일단 발급이네요. 발급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 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 연월일 중앙관리소 전상 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 간인을 기록해야 된다.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등기사항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등기 기록 중 가구 또는 얼굴 기록이 없을 때 증명문에 뭐요? 그 뜻을 기록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은 등기 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춰 무인 발급기,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자,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해서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해야 된다. 요 4번은 별표 하나 넣어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요. 5번은 더 자주 출제되는 거죠. 별표 하나 넣고,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또는 매매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이므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여기가 틀렸네. 자, 그러면 별도의 표시를 해야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봐봐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걸어놓고 왜 신탁원부는 발급 안 해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와 아울러 신탁원부도 신청한다는 뜻을 기록해 줘야 돼. 자, 신탁원부도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발급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특히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두고, 자,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18번. 자, 됐어요. 자, 등기 기록이나 부속서의 열람이네.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의 면전 동그라미. 면전의 서면을 직접 보게 하거나 자르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출력하여 서면으로 교포하는 방법에 따른다. 그냥 가면 돼요. 자, 이번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그 진위 여부를 등기가, 등기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한다. 오케이. 3번은 등기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 13자리. 13자리가 공개 안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자, 생년월일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요거는 안 보여준다는 거. 끝자리 몇 자리? 7자리. 요거는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3자리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어때요? X 몇 자리만? 7자리만. 자, 6자리만 하네. 제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저는 나와 있네. 제 뭐예요? 자, 6, 2, 1, 2 그러면 나머지는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68년 12월 21일 여기까지만 공시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별 표시를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다 공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즘 주민등록번호를 뭐예요? 공개 수집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요 6자리만 돼 있다고. 6자리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자, 4번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없는 자는 읽어봐요.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 등기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오죠. 이해관계 없는 자가 나왔으니까 열람. 그러면 열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4번은 X. 자, 5번에 중복 등기된 토지의 등기 기록은 중복된 등기 기록의 전부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되 각 등기부에 중복 등기라는 취지를 붙여놔야 된다. 붙여서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다 끝났어요. 자, 여기는 X예요. 반출. 요거는 X.
X, 그러면 등기부하고 이제 여기에서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 누구든지 발급, 누구든지 하니까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부속 서류는 어때요? 열람, 이해관계지만 발급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자, 그러면 최근에 기출문제 하나 풀어봐요. 17회, 27회, 17번 문제 얼마나 쉬운지 17번 문제 풀어봐요. 아, 그래서 17번을 일부러 빼고 왔구나. 마무리를 하려고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됐어요? 예. 그러면 1번 봐봐요. 폐쇄 등기기록, 폐쇄 등기부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번에 A토지를 B토지에 합병 동그라미. 등기원이 하필 등기할 때 A토지의 등기기록을 만다. 폐쇄. 어디에다 합쳤어요? B토지에. 그러니까 A토지는 등기부가 폐쇄되겠죠. 3번은 등기부 부본 자료 출처나봐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장치. 맞네요. 4번은 구분 건물 등기일에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대고 전유 부분에 각 골만 둔다. 어때? X.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각 얼굴을 둔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 4번. 5번의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동그라미, 매매 목록 동그라미. 매매 목록은 무슨 버전 정보죠? 연구 버전 정보. 그러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펄감하여 뭐 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다. 그러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 근데 요즘은 이제 27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28회 때 29회 때는 지문으로 출제됐거든. 몇 개 지문. 그러니까 올해 30회도 이런 스타일로 하나 출제될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것은 등기부와 설비 같은 경우는 이해도 이해지만 전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숙지해 줘야 된다라는 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요하고 집합건물 등기부는 몇 부분? 부분. 한동 전체 전유 부분 각 얼굴. 한동 전체 한동 건물의 표시하다는 대지권의 목적.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하다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대지권의 목적과 대지권 표시.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탁탁탁탁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표, 신주, 건물, 표제부, 신청, 주, 등기 이렇게 나와줘야 돼.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